나는 막내입니다. 저는 2살 차이 나는 정말 무뚝뚝한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진짜 눈을 딱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아이였대요. 그리고 무릎에 상처도 엄청 많을 만큼 정말 활발했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서, 저는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살아서 친구들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이자 학생이었죠. 장래 희망으로 한번 네. 들어주세요. 짜잔. 장래 희망으로 기 좋은 탑스타예요, 내일. 이게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학생 때 이제 선생님 이제 이 장래희망을 이제 써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꿈이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이 없어서 그 칸을 비우고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맨날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인기 많은 도 아니고 이제 인기 좋은 탑스타 연예인.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서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이제 중학교끼리 모여서 하는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출전을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기회. 이제 활약을 많이 해서 축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고 연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날 너무 축구가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종례를 끝내고 나가면 왠지 반 앞에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잡혀서 축구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종례가 끝나기 전에 후다닥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잡으면서 소속사가 어디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속사라는 단어를 모르죠,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명함을 주면서 내일 몇 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받기만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나 명함 받았어, 캐스팅 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야 그 사기야, 너가 무슨 일을. 그치 이러고 다음날 5시인가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축구를 좀 하다가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 전화하는데.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그래도 받아봐. 왜 안 오세요? 5시까지 오시기로 하셨는데. 알겠어요. 일단 네, 갈게요. 이러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끊고 무슨 내가 오디션이 안 갈래. 이래. 아빠가 사기래. 이랬는데 친구가 그래도 한번 같이 가보자. 무서웠거든요, 저도. 친구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된 거죠. 오디션이요?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워낙 노래 부르고 랩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축제 나가서도 엄청 많이 노래도 부르고 랩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잘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먼데이 키즈 선배님, 네, 남자야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네, 노래를 불렀죠. 원래 랩을 하고 싶었는데 굳이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왜 춤을 출 수 있냐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춤은 못 춥니다 라고 했죠. 아니요, 그 영상을 들고 이제 회사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그걸 이제 틀어놓고 다 같이 회의를 해요. 캐스팅 회의를. 그래서 한 2주, 3주 뒤에 연락이 왔었어요. 서울에 한번 와서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바로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얼굴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데려온 거잖아요, 아빠가.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도 오늘부터 연습을 당장 시켜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계속 눈치 보냈거든요. 싫다고 해서 이랬는데 아빠가 네? 이러고 내려놓고 그냥 가셨어요, 집에.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저희 회사가 진짜 힘들기로 유명해요. 연습 양이
진짜 그래서 못 견디고 나갔던 친구도 많고, 학교를 갔다가 와서 연습을 시작을 하면 새벽까지 하는 거죠. 노래는 정해주셨어요. 달마다 어떤 곡을 연습해라. 춤은 이제 레슨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유튜브나 영상들을 이제 보고 그 영상을 카피를 한 다음에 저희 스타일로 바꿔서 월말 평가를 했었죠. 제가 한 회사에 한 3개월, 2개월을 랩을 하고 싶다고 계속 쫄랐어요. 네, 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랩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월말 평가 때 하고 난 뒤에 이제 너는 랩을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랩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뭔가 발탁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버티다 보면 결국엔 내가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그 와중에 13명이 버틴 친구들이 결국엔 다 멤버가 됐어요. 네. 발탁되려고 뭔가를 더 잘하기보다는 그냥 더 악착같이 해서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여기서 막 튀고 더 잘해서 발탁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멤버로요. 막막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그렇게 멤버가 발탁이 되고 나서도 그 이유가 데뷔가 계속 엎어졌어요. 3번인가 4번 엎어졌어요. 멤버 중에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곳에서 저희는 다음 달에 데뷔할 것처럼 2년을 살았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계속 너무 엎어지니까 그냥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너무 부럽잖아요. 주위에 또래 친구들을 보면 이제 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저렇게 놀러 다니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살면 뭐라도 해도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안 하거든요, 가족들한테. 근데 아버지께 이제 회사엔 저는 그냥 아예 그만둔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빠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숙소에 있는 짐을 이제 다 실어서 대구로 내려갔었죠. 근데 할머니한테는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할머니한테 유독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아니까 저한테 고기를 먹으면서 둘이 할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볼 수 있냐. 그래서 다시 하게 됐죠. 어릴 때도 아버지 어머니랑 떨어져 살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워낙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저는 이 생활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단체 생활을 되게 좋아해요. 같이 뭔가 혼나도 같이 혼나고 칭찬 받아도 같이 칭찬받고. 근데 힘들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데뷔 한 달 전에 할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심장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늦었어도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 할머니를 보고 신고를 해줘서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아버지가 저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데뷔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형이 또 거기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형이랑 통화하다 무슨 일 없지? 할머니 잘 계시지? 라고 했는데, 이제 형도 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되게 냉정하게 숨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형이 할머니가 사실은 중환자실에 계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내가 할머니가 저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안 할 거라고, 여기서 대구 당장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수술이 너무 잘 됐고 저도 마음을 안정을 찾게 됐었죠. 형이 너무 무뚝뚝해서 저는 약간
집에 정말 애교가 많은 막내 딸처럼 컸어요. 네. 엄마도 그럼 약간 원했었고 딸을 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애교도 엄청 많이 부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빠 팔 베고 잤어요. 아버지 팔 베고 잤어요. 옆에 껴안고 애교가 되게 많았어요. 형이 진짜 무뚝뚝하고. 대구에 이제 동대구에 딱 내리는 시점부터는 뭔가 친구들도 있고 진짜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도 집에 계시고 하니까 똑같거든요. 똑같이 막내예요. 막 애교 많고 철없고 그냥 철부지고. 그런데 서울을 딱 올라오면 딱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걸음걸이와 제가 그 숙소를 향하는 그 발걸음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래 나의 모습은 뭐고 이 자리에 그 자리와 상황에 맞게 이 변하는 것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팀의 리더지만 뭔가 철없이 이렇게 막 밝게 놀고 싶고 멤버들이랑 막 무슨 막 철없는 얘기도 하고 막 엄청 시끌벅적하고 싶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딱 위험 있게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되게 예능감 있게 막 웃긴 얘기도 그냥 쉽게 쉽게 하고 싶은데 뭔가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 팀의 이미지가 그렇게 돼서 되게 우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끼리 있고 팬분들만 보는 방송이면 안 그런데 이제 예능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인터뷰를 나가거나 할 때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아직도. 요즘 느끼는 거는 막내가 제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철없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멤버 동생들한테도 철없는 형이고 싶어요. 가족들한테요? 막내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아 되게 철부진데 집에서 가족들한테 일단 할머니 이렇게 또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나 항상 할머니가 말한 대로 잘하고 있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건강 항상 챙기시고 전화 더 자주 드릴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또 대구 빠른 시일 내로 휴가 받아서 내려갈게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내가 더 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 그리고 형은 좀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하고 그리고 면접 통과해서 취직했다던데 좀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형. 사랑합니다 가족들.